사람 하나 죽일 듯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은 우리의 옷차림도 에어컨 전기세로 인한 우리의 지갑도 가볍게 만들죠. 거기엔 이 신발도 포함됩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록스, 쪼리, 슬리퍼, 맨발에 신는 이런 신발들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맨발에 신는 신발 중 하나지만 유독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이, 아재 냄새. 도대체 누가 이런 거 신은? 샌들 자체를 촌스럽게 보는 선입견이 존재하고 유독 양말과 같이 신는 짤로 아재룩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죠. 샌들을 만드는 브랜드들은 이 이미지를 벗어나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립니다. 자기네들 샌들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다고요. 이런 당당한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어글리 슈즈 유행에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꽤나 힙해 보입니다. 오히려 포기했더니 힙해진 건에 대하여 오늘은 여름만 되면 찾는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 킨의 이야기입니다. 브랜드의 시작. 킨이라는 브랜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신발이 있을 겁니다. 이거.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디자인. 이게 킨 신발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신발들 디자이너의 능력 부족으로 못생겨진 게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기능성 디자인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목적과 심미적인 요구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작업이라는 걸요. 킨은 심미적인 부분을 너무 자신들만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지만 기능적인 측면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2003년 미국 벤처기업들의 꿈이라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킨은 시작되었습니다. 킨이라는 이름은 창업자의 이름 그대로 따른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 마틴 킨은 단순한 대표가 아니라 브랜드 내에서도 핵심인 신발 기획을 담당했죠. 신발 전문가인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발에 관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영국의 유명 브랜드 클락스의 신발 디자이너였거든요.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영국 남서부에 살면서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는 서코니, 팀버랜드, K-스위츠 등 여러 브랜드를 종횡무진하며 신발 기획 경력을 쌓았습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브랜드를 창립하게 된 데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미국의 9.11 테러였죠. 당시 그는 토미 hilfiger 그룹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던 중 9.11 테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닥친 경계 침체로 그는 해고당합니다. 순식간에 백수가 되어버린 그는 조급하게 다시 취준을 하기보다 이 순간을 기회 삼았습니다. 야, 이렇게 된 김에 생각해뒀던 신발로 브랜드나 내봐야겠다. 그는 영국에 있을 때 세일링이라는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그가 요트를 탈 때마다 맨발에 샌들을 자주 신었는데 그때마다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쉬운 점들을 적어놓고 일하는 와중 틈틈이 이 점들을 개선한 신발을 제작하곤 했죠. 그게 바로 이 샌들입니다. 고무로 앞코를 높게 더 씌워 발가락을 완전히 덮는 이 샌들은 미끄러운 보트 가판에서 활동할 때 발가락이 다 노출되어 생기는 부상을 방지하는 디자인입니다. 1999년 자신만 신을 요양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실직 후 이걸 제대로 디벨롭하기 시작한 겁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완성한 이 신발을 들고 그는 미국 무역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그 신발이 킨 브랜드의 초석이자 무역박람회에서 올해의 신상품으로 선정된 뉴포트 신발이었습니다. 토범퍼라는 특허까지 취득한 샌들이었지만 이게 참... 올해의 신상품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 못생긴 외형은 어쩔 수 없었나봐요. 박람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대형 신발 관계자들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신발의 가능성을 알아본 인물이 킨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 로리 푸어스트였죠. 그는 오랜 시간 신발 제조업계에 몸담고 있는 신발 제조 전문가였습니다. 신발을 기획하고 디자인에 능숙한 마틴과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로리, 최적의 콤비로 브랜드 킨을 시작합니다. 킨의 뉴포트 샌들은 못생긴 걸 뛰어넘는 기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걸 신고 하천을 건너는 거친 하이커들, 요트의 세일러, 낚시 및 캠핑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 입소문이 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본 그들은 거대 브랜드들이 득실거리는 아웃도어 신발 업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등발에 못 이겨 허덕이긴커녕 킨은 오히려 빠르게 주류 브랜드로 격상했습니다. 가죽 어퍼였던 기존 뉴포트를 방수가 되는 나일론과 EVA 미드솔을 적용하는 등 더 집요하게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메가 히트를 기록했거든요. 현재는 뉴포트 기본 버전, 더 가벼운 소재로 발전시킨 하이퍼포트, 일본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제라포트 등 고무 범퍼가 들어간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포트에 버금가는 킨의 다음 아이템이 바로 등산화인데요. 탁이라는 하이킹 부츠입니다. 호카와 머렐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듯한 모습이죠. 이것도 킨을 알리는 데 일조한 대표 아이템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킨이란 브랜드가 아웃도어이면서 패션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등산화 같은 아웃도어 전용 신발은 타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미국 현지 매장에 가보면 어두침침하고 칙칙한 컬러의 신발들이 진열장을 꽉 채우고 있죠. 이런 아재 신발들 사이에서 스트릿 패셔너라는 이미지를 최초로 만들어준 신발, 아니 샌들이 바로 이겁니다.
유니크. 2013년 유니크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이 신발은 뉴포트보다 더 참신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신발의 탄생은 신발 생산을 담당하던 공동 창립자 로리의 아들 로리 푸어스트 주니어의 실험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발 모양이 제각각인데 각기 다른 발 모양이 알아서 완벽하게 맞춰지는 신발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전통적인 신발의 제작 공정은 라스트라고 하는 정해진 발 모양의 토대 위에 가죽이나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라스트와 발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딘가는 헐겁고 어딘가는 압박이 되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킨이 내놓은 답은 끈이었습니다. 오직 탄성이 있는 끈으로만 발을 감싼다면 엮인 끈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맞춤형 핏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많은 시간을 들여 어퍼를 끈으로만 엮는 샌들을 개발해냈지만 난관에 봉착합니다. 거래하던 공장 그 어느 곳도 이 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관습을 벗어난 신발 공정의 거래처 신발 공장들이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연달은 거절에도 이 신발에 대한 로리의 확신과 욕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장 기술자들과 합숙을 하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이 신발에 투자합니다. 그 결과 이 신발을 위한 독자적인 생산 라인을 새롭게 설계하기에 이르렀죠. 이 시간과 노력으로 탄생한 유니크 신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의류, 나아가 못생긴 신발의 대명사였던 킨의 이미지도 쇄신하기에 이르렀죠. 완전 초창기 모델은 이렇게 생겼지만 좀 더 걷기 편하도록 로커솔을 추가한 유니크 WK 모델과 환경을 생각해 접착제를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360도로 끈을 휘감은 유니크 360 모델이 최근에 나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제스퍼. 마지막은 이 제품인데요. 그런데 이 신발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디자인 아닌가요? 이 신발을 보고 바로 이 브랜드가 떠오르셨다면 여러분은 신자랄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의 대명사는 스카르파죠. 그럼 킨이 스카르파를 베낀 거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두 제품 모두 암벽을 등반할 때 신는 어프로치와의 특징을 참조한 디자인입니다. 발이 신발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헛돌지 않도록 앞코까지 조일 수 있는 텅투토 레이싱 시스템, 그리고 킨의 시그니처인 고무 범퍼가 특징인 신발입니다. 누가 봐도 아웃도어 신발처럼 생긴 이 녀석은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게 만든 하이브리드 신발입니다. 킨은 신발 말고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환경 보호에 대한 측면입니다. 브랜드가 만들어진 바로 다음 해인 2004년에 인도양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2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재해였던 쓰나미에 대한 구호 기금으로 100만 달러라는 금액을 기부합니다. 다른 대형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예산이 잡히기도 힘든 브랜드 2년차에 연간 마케팅 비용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생각한 광고 메시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 행보는 조금 특별합니다. 소비자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제품이 예쁘고 좋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야 특정 사람들만 환경에 무해한지를 확인합니다. 당시 킨의 규모에서 이 금액은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그 후의 행보가 보여주기식 일회용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킨은 꾸준히 환경보호 및 아웃도어 교육단체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도 유해물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접착제 한 방울 안 쓴 유니크 360이 그 하나의 예시고요. 내수성에 사용되는 과부라 화합물도 생태계의 독성 물질이어서 법적으로 규제되기 전인 2014년부터 근절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남들 다 쓰는 발냄새 억제제인 항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에코 안티 오더로 하여 인솔에 유익균을 투입해 환경에 무해하지만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많은 걸 했는데도 정작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노력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모르는데도 킨의 신발을 좋아서 구매하죠. 이 점이 참 대단한 브랜드라고 느껴집니다. 한국에서의 킨의 모습은 딱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아이템들 위주로 수입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킨의 모습은 좀 다르거든요. 본토의 매장이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신발도 등산화, 워크부츠, 가죽 스니커즈, 트레일 러닝화, 이젠 더 이상 아웃도어가 아니라 올라운드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킨의 콜라보 제품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